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두 분의 든든한 요원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성 요원, 김진경 요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한 8분 전쯤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또 미국의 6월 고용 건수가 14만 7천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전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 시장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김민성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되는 네, 거죠?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쉬지 않겠다는 시장 계속해서 달리자라고 좀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쉬지 않는 시장 계속해서 달리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진경 요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소외 업종에 관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소외 업종이 조금 관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소외 업종의 날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장 네. 자체가 그래도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 이제 국회를 좀 통과를 했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외국과 기관의 자금이 또 유입이 되는 모습 또한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과 그리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안도감을 또 보이는 시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차가 있겠지만은 이 주요국 협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 속에서 시장의 경우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이제 안도감을 좀 내쉬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의 경우는 사실 어려울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이라든지 업종들보다도 계속적으로 좀 어떤 차이점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되었던 대형주 중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직스라든지 이렇게 소외가 되었고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좀 모습 보였었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뭔가 하나하나씩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도 서서히 좀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소외됐던 섹터들이 관심을 받았고 시장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텐데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김민성 요원은 쉬지 않겠다는 시장 계속 달리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요. 네, 일단 최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소버린 AI랑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에 대한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이라든지 경고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당연히 쉬어야 되는 구간이고 이 주도했었던 산업이 쉬게 된다라고 하면 원래 지수도 횡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면서 오히려 매도세가 나타나고 그 차익 매물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증시를 더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대놓고 시장이 쉬지 않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쉬는 종목들은 쉬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대한 높이 맞추기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서 그 종목을 좀 빠르게 잡아야 된다라는 포지션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만 하더라도 지금 70조를 가냐 마냐 약간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고객 예탁금만 한 66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매수 유입 자금, 대위 자금이 66조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한 유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바닥에서 좀 크게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집중에 대한 좀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좀 안정감 있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다시 한번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제 예상 이상으로 좀 시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좀 추세를 잘 누려서 기회로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요원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소외됐던 섹터들에 이제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좋지만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댓글창에서부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웠는데 이를 풀어볼까 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5% 가까이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 생각보다 조금 부진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성 의원은 한 줄 평으로 하자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렴한 게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게 매력이다라고 해주셨고요. 김진경 의원은요? 네,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민성 의원부터 들어볼게요. 저렴한 거 말고는 다른 장점은 없나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라든지 레거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영업평가 손실 자체가 조금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게 재고 자산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서 네. 그게 좀 쇼크가 큰 원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레거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선방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의 모멘텀을 떠나서 사실 HBM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랑 아무래도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3,000포인트를 갔을 때 2021년도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그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거의 한 8만 원에서 9만 원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지금은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왔는데도 가격대가 6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밸류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시장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커다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 좀 포지션에 같이 따라가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고 오늘 증시가 조금 상승에 이끌어가면서 삼성전자 좀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매도가 조금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쇼커버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쪽으로도 수급이 잡힐 수가 있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지금 가격은 현저히 저렴한 구간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스피 3,000포인트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움직였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만한 유동성이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그만큼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SK 하이닉스보다 멀티플이 약간 약하다고 하지만 이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HBM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한 8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잘 타고 시장에 대한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일단 8만 원까지는 회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는 HBM3라든지 HBM4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방향성이 나와야 추가적인 우리가 원하는 10만 전자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이 추세를 보고 좀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HBM과 관련된 모멘텀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두고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 실적 발표 전에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실적 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죠? 뭐 차익 실현할 만큼 오르지 않아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세론이 워낙 이제 크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실적이 지금처럼 유동성이 좋을 때는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저점 찍었다라고 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좀 지금 차트 위치에서 네.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 추세를 잘 타고 이끌어가는 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하는 게 좋고 삼성전자는 지금은 겁먹을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워낙 지금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를 조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진경 의원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셨는데 어떤 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당장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이제 파운더리 이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가전과 또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좀 평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는 또 시장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로 전망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주가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HBM 부분이겠죠. 그쵸. 이 H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도권을 또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회복세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5세대 이상의 HBM, 엔비디아 수주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HBM의 어떤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장의 경우 이제 반도체끼리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토 바로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었고 또 삼성전자의 경우는 반대로 좀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좀 업종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들의 경우도 이러한 변화를 좀 맞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오늘의 경우 이제 관세에 대해서 다소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그쵸.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가 워낙 이제 베트남에서 제품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도 다소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경우는 그래도 오를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말 구간이라고 할 수는 일단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 길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때 7만 원 선을 어떻게 도달하는지 여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에 외국인의 매수가 너무나 목말랐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반갑게도 외국인의 또 매수가 유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조금씩 마련되긴 했지만 그 추이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간밤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급등하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5%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한 건데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요원들에게 앞으로의 주가 전망 한 줄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성 요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년 누웠으면 이제 가자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라 해주셨고요. 김진경 요원은요? 네, 긴 터널은 지났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긴 터널을 지났다면 짧은 터널들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빛을 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간밤에 물론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경우가 급등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주식에도 훈풍이 불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영향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또 하나 앞두고 있죠. 네. 다음 주 아마 초 정도에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의 경우는 이제 유럽 고객사의 어떤 재고 조정이 좀 지속이 된 상황에서 바로 북미 ESS 이 신규 라인 가동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부합을 하는 성적표를 좀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물론 이제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지만은 오히려 북미 쪽에서 이제 ESS의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 실적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IRA에 대한 불확실성의 경우는 사실은 물론 지금의 경우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주가가 그동안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
반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회복해 주느냐, 이제부터는 어떻게 개선하는 모습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경우는 사실은 좀 힘든 시간을 많이 겪어왔었죠. 근데 네. 점진적으로 바로 이제 개선에 대한 업황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힘든 시간을 겪어왔었고 그리고 소외가 되었던 업종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는 반등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LG 엔솔만의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은 바로 GM과 협업을 한 이제 LMR이라고 하죠. 리튬 망가니치라고 좀 불리는데 네. 이 배터리를 좀 개발을 하고 또 중국의 체리 자동차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장들을 좀 개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가 이제 오늘 5%대 상승하면서 마감되었는데 네. 1차적으로 1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무난하게 36만 원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21선 돌파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1차적인 목표가 매물대가 좀 더 형성이 되어 있는 36만 원 선까지는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힘든 터널을 지나왔던 만큼 업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ESS 신규 라인 가동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물이 몰리고 한다면 36만 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성 요원도 김민성 요원은 2년 누웠으면 이제 일어나자라고 하셨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제 너무 누워있으면 병 걸립니다. 네. 이제 일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진짜 안타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처음에 공모가 됐을 때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기업 최초로 공모가 경단위로 쌓일 정도로 엄청나게 좀 청약이 많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 네. 이제는 조금 안타까운 게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쌓인 자금이 한 8천억 정도가 조금 안 되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하방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기업에 대한 멀티플은 워낙 앞에서 잘 설명을 주셨으니까 좀 더 다른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공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차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차를 해준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수수료라든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업황 자체가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로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좀 기대 수익률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여기서 횡보하면은 이자만 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꺾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남아 있는 8천억 규모에 대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거나 하방에 좀 더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시장에 대한 반등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쇼 커버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가면서도 2차 전지 섹터가 빼놓지 않고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서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3,300포인트라든지 3,400포인트까지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는 빼놓지 않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과 2차 전지에 대한 좀 지수 반등 요소에 대한 수혜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분들이 반등이 이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고 멀티플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단 바닥이 나왔다라는 기대감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저는 1차적으로는 40만 원까지는 바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막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거래량까지 늘어난다. 그러면은 4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고 많은 주주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만큼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홀딩해서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 약 8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쇼커버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는 조금 상승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좀 후하게 40만 원까지 이렇게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2차 전지 업황이 계속해서 바닥을 찍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될 수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수급본부의 두 가지 종목들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본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KCTC입니다. 이렇게 북극 항로 개척 사업이 국정과제로 전격 추진된다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KCTC는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이 항만과 연계된 물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서 북극 항로에 대한 이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먼저 김민성 요원의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요새 시장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가는 이유는 정부 정책이다. 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김진경 요원은요? 네, 재료는 있지만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의 수혜를 받는 건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큰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KCTC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정책 관련주로 묶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국정위가 이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국정과제로 전격 추진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KCTC가 아무래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뭔가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더해졌던 것 같고, 이제 종합 물류 기업인데 이 IT 기반으로 물류 관리 시스템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국내 전역과 그리고 어떤 해외 이제 주요 항만과 좀 더 연계가 되어 있는 통합물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좀 내세우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좀 내용만 봤을 때도 뭔가 좀 주가를 좀 기대감을 더 높아지게 하는 그런 네. 재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요즘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정책에 따른 기대감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관련주들끼리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재료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부터는 뭔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개인만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의 경우는 조금 매도세로 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뭔가 어떤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어떤 정책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때마다 어떤 테마 주제의 성격으로 엮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개인들만이 좀 사고팔고 하는 이런 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추세적인 매매로 접근하신다기보다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무래도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CTC의 이 정책 수혜를 받는 걸로 기대가 되는 만큼 개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추세 매매보다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또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이 가격 전략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요원은 결국 가는 이유는 정부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좀 변동성도 함께 유념하시죠. 그렇죠. 유의하셔야겠죠.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적극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테마적인 변동성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냥 입만 열면은 그냥 거기 네.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소버린 한다 하면 소버린 쫓아가고 스테이블 한다 하면 스테이블 쫓아가고 이번엔 또 갑자기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라고 하니까 또 거기 또 쫓아가고 알래스카 간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뒤늦게 추격을 하신 분들은 내가 끝물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받아주는 매물들이 없어서 혼자서 고점에서 끝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력적으로 밀고 가는 정책은 지속성 있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그냥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한마디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동성이 이미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뒤늦게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빠르게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짓고 이 테마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KCTC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워낙 잘 설명을 주셔가지고 네. 이 항만이랑 내륙 거점에 대한 연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수혜가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KCTC가 가장 커다랗게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정부에서 딱
찝어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얼만큼에 대한 실적의 수혜가 이어질지는 막상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적인 요소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속된 말로 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근데 이미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늦게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크게 안고 우리가 굳이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좋은 모멘텀에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미 박스권 상단까지 왔고 여기 라인을 돌파 못하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근데 내일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2, 3일 정도 더 많이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투자 과열이라든지 투자 주의가 바로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간 만큼 주의가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좀 심적으로도 편하고 계좌도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C의 테마성 이슈에 따라서 이 상승한 종목이고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박스권 상단에서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 점을 봤을 때 내일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이죠. AI 피부암 재생 치료 임상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무려 27% 급등 마감했고요. 또 대체거래소에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요원들의 의견 한 줄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성 요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극적이긴 하지만 단발성 이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김진경 요원은요? 네, 개별 이슈와 제약바이오주의 반등 기대감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함에 따라서 이 종목 역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로켓 헬스케어만의 어떤 개별 이슈가 사실 있습니다. 네. AI 이제 피부암 재생 치료 임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글로벌 주요 권역에서 바로 AI 피부 재생 플랫폼의 어떤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을 좀 밝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시황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적으로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이 최근에 좀 반등세로 보여지고 있고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업종에 따른 분위기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다소간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좀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좀 종목별 특성상 개별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로켓 헬스케어의 경우가 물론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뭔가 좀 긴 관점, 어떤 투자의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로켓 헬스케어를 차라리 지금 사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는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종목별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보다도 조금 다소 이제 최소 2-3달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차트의 흐름이나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성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전략을 새로 짜 보시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킷 헬스케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앞으로의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들이 소외됐다가 반등을 다시 시작한 만큼 이에 따른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민성 요원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단발성 이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단발적이라면
좀 멀리는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네, 이게 사실 되게 교묘합니다. 이번 오. 이슈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주주분들 이제 저를 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네. 해서 저 때문에 바로 팔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좀 더 대응할 때 좀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피부재생 임상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사실상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상 결과 발표랑 임상 사례 발표랑은 좀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임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임상을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밝힌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공식 임상이 아니라 임상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걸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임상 1상부터 2상, 3상까지 그쵸. 진행을 하고 식약처 승인 그리고 미국에 진출을 하려면은 FDA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적어도 1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로키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례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상용화를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라고 기대감을 만들었지만 잘 된다 하더라도 10년 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좀 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딥하게 들여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그렇게 우리가 열광하기보다는 지금은 멀티플 자체가 조금 더 제대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KCTC처럼 테마적으로 올라가서 간 모멘텀이 조금 크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물량 자체가 많이 안 나와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번 달에 보유예수가 좀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네. 풀린 물량만 보더라도 423만 7,467주 보유 예수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거의 한 70%까지 딱 증가가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갑자기 호재가 뜨고 갑작스럽게 상승이 과도하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오버행 리스크라든지 엑시트를 준비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유 예수가 풀린 상황이고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좀 더 비싼 가격에 엑시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약간 조금 교묘하게 이슈를 만들고 주가를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기업에서 혹시 딴지 걸까봐 좀 무섭긴 한데 이런 리스크가 네.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딥하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마냥 그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키드 헬스케어가 임상 사례를 발표한 것이지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소식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정말 꼼꼼하게 들어가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고요. 조금 단발성 이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씩 수급본부와 이 이슈본부의 4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성 의원, 내일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마지막에 제 말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땀이 뻘뻘 납니다.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바닥주에 대한 높이 맞추기 장세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주들의 키 맞추기 장세가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진경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재료와 종목 간의 다른 움직임이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재료와 종목 간의 다른 움직임 좀 풀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오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세 관련주의 경우는 크게 주목이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상법 개정 관련 종목들의 경우도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크게 또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뭔가 기대감이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종목들의 경우에 집중되는 것보다도 네. 일단은 하나 어떤 소외가 되었던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목이 되었었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살며시 또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또 종목에 대한 좀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어떤 좀 접근이 또 필요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좀 주도주들이 좀 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관세라든지 또 FOMC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이렇게 주요 일정들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자체를 좀 더 기대감을 갖는다기보다도 좀 더 종목별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뭔가가 딱 이게 주도주다라고 좀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만은 아. 일단 어느 정도 실적에 따른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네.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했다라기보다도 이제는 회복이 되겠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좋은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의원은 바닥주들의 키 맞추기 장세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 주도주가 약간 이제 바뀌는 체질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앞전에 이제 시작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 구간이 보통 5일에서 15일, 길게는 한 달까지 가는데 그 구간 동안에 이제 이 종목들을 쉰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좀 쉬었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조금 다시 한번 높이 맞추기에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수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주도주는 약간은 이제 잘 말씀 안 주셨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약간 조심스럽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랑 반도체가 이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고 이번엔 실적 시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조금 쉬었던 반도체랑 자동차 더해서 2차 전지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늘 지수 반등에서도 2차 전지가 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좀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주들에 대한 높이 맞추기가 만들어지면서 지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우리가 조금 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요원들이 공략했던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김진경 요원의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달 13일에 M게임을 담았고 그 이후로 정말 차근차근 잘 올라왔어요. 오늘 최고가 경신했는데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극대화할까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추세적으로 좀 따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이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그대로 보유하시길 바라면서 손절 라인은 5일선을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게임은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을 이렇게 세워봤고요. 이제 내일은 당장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성 의원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2차 전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내일 시초가 종목으로는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좀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들을 유통하는 기업인데 오늘도 좋은 흐름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밸류체인을 보시게 되면은 엔캠이라는 상장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엔캠이랑 같이 지금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EDL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밸류체인을 수직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EDL이 전해액에 대한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해서 만들고 그거를 중앙첨단 소재가 유통을 한 다음에 엔캠이 그걸 가지고 전해액을 만드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번 수출 데이터가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화된 밸류체인이 조금 더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3,100원까지는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한 2,2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성 의원은 중앙첨단 소재였고요. 목표가 3,1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 의원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오늘 율춘화학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용 파우치 필름을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 글로벌 파우치 필름 시장에서 사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포장재에 치중했었던 이제 수익 구조 좀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바로 2차 전지 소재에 좀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성과를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어떤 전략에 따른 변화에 맞추어서 이 배터리 파우치 공급 범위를 ESS까지 또 확장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ESS 쪽으로의 어떤 성과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투자도 또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율춘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또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 11선이 올라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주들이 또
다시 관심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율촌화는 역시도 관련주로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순저가의 경우는 29,7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3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 요원의 율촌화학 만나봤고요. 두 분 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명의 요원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김민성 요원, 김진경 요원 감사합니다.